자, 이번 시간에는 구글 애널리틱스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이제 각각의 메뉴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애널리틱스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지금 홈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홈에는 각 주요 데이터들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그런 약간 대시보드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밑에는 이제 맞춤 설정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시보드 맞춤 보고서, 저장된 보고서, 맞춤 알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이제 보고서라든지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는, 이제 만들고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의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제 실시간은 지금 실시간으로 접속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개요, 위치, 트래픽 소스, 콘텐츠, 이벤트, 전환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이제 잠재 고객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잠재 고객은 보시는 것처럼 뭐 활성 사용자라든지 그 다음에 인구 통계, 그 다음에 관심 분야, 지역, 행동, 기술, 모바일, 교차기기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획득 영역으로 들어오시면 자, 획득 영역에는 뭐 전체 트래픽, 구글 애즈, 그 다음에 서치 콘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행동에는 사이트에서 이제 유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지를 조회하고 그 다음에 어떤 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왔고 어떤 액션 이벤트를 했는지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전환은 아까 우리가 목표값을 설정을 했었죠, 그죠? 의미 있는 이제 활동이죠. 구매 전환이 될 수도 있고, 뭐 회원가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목표 설정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지표들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좌측에 어떤 큰 메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 들어가서 이제 하나를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기본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는 일단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내가 7월 1일부터 7월 달을 다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7월 달에 지금 내가 설정한 기간 동안에 데이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시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비교 대상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비교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1일부터 18일까지, 그 다음에 그 전 18일간, 그죠? 13일부터 30일까지 이 두 가지 동일한 기간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기간, 그죠? 이전 기간, 그 다음에 지금 7월 1일부터 내가 주로 보는 기간, 그죠? 요게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이전 기간이 이렇게 표시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전 기간보다 지금 기간에 더 나아진 점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아지지 않은 점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어떤 걸 또 개선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게 효과가 있었고 어떤 건 효과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표 비교 방식은 굉장히 유용한 방식입니다. 보통 뭐 한 달을 기준으로도 비교들을 많이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일주일 단위로도 비교를 하시고 10일 단위로도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지표를 보시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국가별 언어 부분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널이나 소스 매체 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 기간별로 뭐, 견적 문의하기라는 요런, 전환이 이 기간에 언제보다 이 이전 기간보다 뭐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 다음에 평균 시간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이렇게 바로바로 비교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좋아진 것들은 플러스 어떤 표시가 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나빠진 것들은 마이너스 표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감들을 또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바꿨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마케팅에 좀 더 악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개선을 했더니 정말 효과가 좋아졌네.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 이제 사용자라는 이런 부분은 측정 기준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 방문자를 말하는 거죠. 이 측정 기준 대 측정 항목, 어떤 거를 한번 측정을 해보고 싶냐? 방문자들의 이탈률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이탈률을 이렇게 누르시면, 자, 밑에 이렇게 파란색은 사용자고 이렇게 약간 블루 스카이 이런 색상은 이탈률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를 그래프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 항목은 또 뭐 세센당 페이지 수라든지 그죠? 사용자들의 세센당 페이지 수가 몇 개냐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가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견적 문의하기라는 목표 전환율은 얼마나 되는지 사용자별로 그 다음에 날짜별로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특이한 지점이 있다. 요런 날이 만약에 좀 내가 특이한 지점이었다. 그러면 7월 8일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눌러요. 그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누른 다음에 새 주석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날짜를 지정을 해줘요. 지금 7월 8일에 이렇게 지정이 됐죠. 의미 있는 전환이 일어났죠. 이때 7월 8일에 특별히 뭔가 특별히 어떤 전환율이 좋았음 혹은 높았음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전환율이 높았음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자 저장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보여지죠.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표시가 된 거. 이런 식으로 내가 특별한 어떤 날에는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석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 주석을 꺼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석을 달아 놓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내가 표시해 놓은 그런 주석, 특정 날짜에 표시해 놓은 주석을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에서 모두를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나는 이거는 특별히 또 별표를 해놓고 싶다 그러면 별표를 이렇게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겠죠. 예. 자 이런 방식으로 요거는 확인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리시면, 주요 이제 지표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쪽에 소스 매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어떤 측정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소스로 바꾼다. 그러면 소스에 대한 것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어떤 소스로 들어온 구글이냐, 네이버냐. 그죠? 그 다음에 매체로 해놓으면 어떤 매체로 들어온, 그죠? 어떤 매체로 들어온 뭐, CPC냐, 뭐 리퍼러냐, 뭐 키워드 CPC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 측정 기준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쪽 맨 좌측에 이렇게 기본 측정 기준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측정 항목이죠. 획득, 어떤 부분을 획득했냐, 사용자들이 어떤 획득을 했냐, 신규 방문자 세션이, 그 다음에 동작,
어떤 동작을 했냐, 이탈을 얼마나 했냐, 그 다음에 한 세션당 페이지를 얼마나 받느냐, 그 다음에 평균 세션 시간이라는 거는 얼마나 사용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페이지를 보면서 머무르느냐, 뭐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전환도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목표로 미리 설정해 놓은 전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측정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정 기준으로 이런 측정 항목들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그래프로 보실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소스 매체에 대해서 사용자냐, 신규 방문자냐, 그죠? 신규 방문자들이 2056명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 신규 방문자를 한번 해볼게요. 자, 2056명이고 이거를 바로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뭐 목표 달성 횟수 같은 걸로 한번 볼게요. 목표 달성 횟수. 자, 보이시죠? 자, 목표 달성 횟수. 어떤 유입 소스 매체로 들어온 것들이 어떤 목표 달성 횟수의 몇 %를 차지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보고 싶은 지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플러스고 어떤 게 마이너스인지,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검색어 구름이라고 해서 태그 클라우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피벗 방식입니다. 이건 피벗 방식. 이렇게 돼 있는 걸 피벗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방식으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피벗 기준을 뭘로 할 것이냐, 그죠? 그 다음에 측정 항목, 항상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측정 기준을 내가 뭘로 기준을 정할 것이냐, 여기에서 정하는 거고, 캠페인 기준으로 나는 정하고 싶다 그러면 캠페인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측정 항목은 이탈률로 하고 싶다 그러면 측정 항목이 이탈률이 쭉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다시 소스 매체로 한번 가볼게요. 소스 매체로 가서 이번에는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행 표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요거를 더 많이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면 이렇게 행이 길어집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일 수 있죠. 자, 이건 너무 길면 조금 뭐 10개, 25개 이렇게 줄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 이제 요 다음 데이터들은 여기 이제 요걸 넘기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저는 이제 보통 어떻게 많이 놓고 보냐면 하나짜리는 조금 이제 의미가 조금 퇴색해지니까 하나짜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지점, 요 근처를 놓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측정 항목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은 이렇게 이제 뭐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놓고 보실 수가 있어요. 나는 이탈률이 높은 그런 어떤 소스 매체가 어딘지 좀 궁금해. 그럼 이렇게 이탈률을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쫙 정렬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전환율이 높은 그런 소스 매체가 궁금해. 그랬을 때는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지금 현재 네이버 오가닉으로 들어온 사용자들에 대한 목표에 대한 어떤 전환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죠? 예. 그 다음이 구글 CPC 메인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지표들을 클릭만 해주시면 내림차순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보조 측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보조 측정 기준. 요 보조 측정 기준이라는 걸 누르면 여기 이제 이 지금 측정 기준이 있고 측정 항목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조적인 측정 기준을 하나 더 여기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주 사용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소스 매체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기기 카테고리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이거를 보조 지표로 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매체는 그대로 있는데 기기 카테고리라는 보조 측정 기준이 설정이 됐죠. 그래서 기기 카테고리라는 건 데스크탑, 모바일, 태블릿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류별로 이제 어떤 게 지금 우리가 견적 문의하기 목표 전환율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을 해놨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지금 데스크탑에 네이버 오가닉에 데스크탑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전환율이 높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측정 기준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뭐 이제 어떤 방문 페이지로 들어오신 분들이 또 전환율이 높았는지 혹은 이탈률이 높았는지 이것들도 이제 눌러가면서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페이지가 이탈률이 높았는지라든지 이런 걸 보다가 여기에 이렇게 표시된 걸 이제 발견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요 페이지에 이거는 이제 뒤쪽에 URL만 지금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앞에 이제 도메인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 도메인이. 자, 그 뒤쪽에 도메인인데 요거를 또 도메인을 일일이 복사해서 여기 도메인과 합쳐서 이렇게 열어보려면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사이트에 어떤 페이지인지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오죠. 아, 그러면 이 페이지구나. 이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지표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내가 보고 싶은 어떤 보조 측정 기준을 마음껏 만드셔서 여기 주 측정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과 이제 서로 조합을 해 가면서 이제 비교를 해 가면서 보시면은 데이터 분석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여기 모든 사용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세그먼트를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미 좀 만들어져 있는 이런 세그먼트들이 보이시죠? 그죠? 자, 세그먼트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좀 더 어떤 세분화시킨 어떤 그런 타겟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세분화시킨 분류 체계로 데이터를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나만의 어떤 세그먼트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이미 이제 만들어 놓고 쓰고 있는 것들인데요. 특별히 내가 어떤 세그먼트를 하나 여기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그냥 쓰셔도 되고요. 해당되는 게 있다면. 근데 이제 여기에도 내가 원하는 그런 세그먼트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새 세그먼트를 클릭하시고 나만의 세그먼트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세그먼트로 들어오면 먼저 세그먼트 이름을 이제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해당 세그먼트의 이름을 뭐 디자인 아트 주요 고객 연령 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주요 타겟 연령이 보니까 만약에 35에서 44세다. 그죠? 35에서 44세고 피메일, 메일 이거는 다 해당된다. 그 다음에 언어는 한국어가 되겠죠. 자, 코리아. 그죠? 자, 그 다음에 관심도 카테고리는 여기에서
홈 앤 가든 do it yourself DIY를 좋아하는 이런 분들이다. 그 다음에 구매 계획 사용자 세그먼트도 여기에서 Financial Service Investment다.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카테고리에서는 또 눌러서 아트와 엔터테인먼트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그 다음에 대륙까지는 필요가 없겠죠. 그죠? 국가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이 되겠죠. 사우스 코리아. 그죠? 요렇게 하고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자, 그냥 대충 만든 건데요. 어쨌든 이런 하나의 어떤 세그먼트가 이제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세그먼트를 내가 뭐 여기서 이제 바로 설정을 해서 여기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새로운 이제 만들어진 세그먼트가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 만약에 이제 적용을 눌러버리면 이게 이제 적용을 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어떤 다양한 지표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소스 매체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자, 소스 매체로 들어오면 여기 지금 세그먼트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디자인 아트, 주요 고객 연령.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지금 보기 싫다. 그러면 삭제해 버리시면 돼요. 여기서는. 삭제해 버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모든 사용자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특별히 좀 켜놓고 보고 싶은 세그먼트들이 있다. 그러면 뭐, 요런 거 하고, 좀 전에 만든 뭐, 요런 거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뭐, 검색 트래픽? 세그먼트 뭐 이런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적용을 눌러 주잖아요. 그러면 요 각각의 세그먼트별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은 세그먼트별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색깔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색깔로 나뉘고 있고, 요것들을 이제 여기 이제 네 가지를 다 비교를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이제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처음부터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어떤 내가 이제 기초적으로 그냥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조금 더 분석을 어느 정도 잘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정말 조금 분석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 의미 있는 사용자들이나 어떤 그 분류 체계 세그먼트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정보나 데이터가 좀 축적이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좀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고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기본적인 어떤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의 인터페이스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각각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해서 볼 수 있는지 이 각각의 이제 항목들별로 한번 들어가서 세분화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